이낙연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당 비주류였던 이 후보자가 일약 스타덤에 오른 건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로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대중인기를 얻은 결정적 계기, 총리 시절 의원들의 공세에 때론 전곡을 찌르고 때론 재치 있게 받아내며 속 시원한 사이다 총리란 별명을 얻기 시작하면서입니다.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최순실 국정농단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심성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최순실 국정농단에 큰 짐을 떠안은 것을 저희들도 불행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수혜자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 후보, 2003년 친노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갈 때 민주당 잔류를 택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2006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엔 참여정부가 낙제 수준, 반서민적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탄핵 투표 때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찍었고 총리 임명 직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방명록에 당신을 사랑하는 못난 이낙연이라고 써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분이 당한 수많은 조롱, 경멸, 턱없는 왜곡, 그걸 막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무력감, 여기에서는 고통이 있어요. 경쟁자인 김부겸 후보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이낙연 후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 첫 국무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이야 당내 입지를 인정받고 있지만 한때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내내 김 후보를 괴롭혔습니다. 노무현의 길을 걷겠다는 김부겸 후보. 늘 저의 어떤 정치적인 사표가 되셨던 노 대통령님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당이 어려울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이런 김 후보는 지난 2000년 한나라당 옷을 입고 처음 여의도를 밟았습니다. 그 뒤 보수정당의 개혁성에 회의를 느끼고 의원 4명과 함께 한나라당을 탈당, 열린우리당에 합류해 독수리 오형제란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2010년 제발 한나라당이란 낙인과 멍에를 벗겨달라며 의원들의 공개 편지까지 돌릴 정도로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자신의 정치적 한계를 극복했기에 반대편을 적으로 보지 않는 포용력을 가진 정치인, 나아가 민주당계 최초의 대구 의원으로 지역주의 타파의 상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치의 오랜 암덩어리, 지역주의에 적당하게 편성해서 국민을 갈라놓고 정치적 이익을 탐하는 그런 못난 정치 이제 청산하겠다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이낙연, 김부겸 두 후보 모두 이런 정치 궤적 때문에 친노나 친문의 적통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인 친문인 박주민 후보가 양강구도에 균열을 냈습니다. 박주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거리의 변호사. 5년 동안 내가 싸워왔는데 결국 내가 무릎을 꿇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한탄을 하시고 많이 괴로워하셨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 형사변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당시 서울광장 차벽 설치 헌법 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고발, 세월호 참사 의혹 규명 법률 지원에 이르기까지 항상 약자의 편에서 목소리를 냈고 2016년 이를 눈여겨본 당시 문재인 대표가 직접 영입했습니다. 밖에서 욕하는 것 좀 그만두고 안에 들어와서 뭔가 좀 더 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에 입당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초선의 뚜렷한 지역 기반 없이도 친문 세력의 지지를 기반으로 최고위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핵심 세력인 친문, 나아가 2040 세대의 표심까지 흡수해 약세 후보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언더덕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문심을 잡는 것 외에도 당락을 좌우할 여러 변수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성추행 의혹 속에 목숨을 끊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여기에 족쇄를 벗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전당대회 판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이끌어야 할 차기 당권 주자를 향한 가장 중요한 질문, 서울과 부산시장에 후보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큰 방향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어떤 길인가에 대한 당 내외의 지혜를 여쭙겠다. 대한민국 1위, 2위 도시의 수장을 뽑는 선거예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정당의 존립 목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사회생한 이재명 지사 또한 전당대회 판도를 흔들고 있습니다. 단숨에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 이낙연 후보를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대법원 판결 후 첫 국회 방문 행사에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몰려들어 달라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일각에선 김부겸, 이재명, 연대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김 후보 입장에선 당 대표 선거에서 큰 지지 세력을 업을 수 있고, 이 지사 입장에선 앞으로 대선 레이스의 경쟁자 이낙연 의원을 미리 견제할 수 있어 둘의 이해관계가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176석, 자력으로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거대 여당 대표의 정치적 위상, 대통령에 버금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누가 사령탑으로 우뚝 설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풍향계였습니다.